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후 1시 뵙고 있습니다. 두 남자 쇼를 진행하는 이학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시장에서 HSBC PMI 뭐 잘못 나왔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오후장 11시 이후에는 HSBC PMI의 영향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었고요. 오전장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이제 자사주 그쪽 매도 한 1,800만 주. 네네, 그거가 나오고 있고 네이버가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징금 LG U+플러스 오늘 과징금 맞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통신주 전반적으로 좀 매도가 외국인 나왔고요. 현재 시간 외국인 좀 매도가 나왔나요? 매도가 진행 중인데, 네, 매도는 크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흐름이 뭐 얼기설기 얽혀지는 가운데서 좀 나오지 않았나.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 장중한 때 이제 그런 그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가 이제 그 FOMC 의사로 공개하고 나서 변동성이 나타났듯이 국내 시장도 뭐 같은 흐름에 대한 쪽으로 지금 변동성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제 원엔 환율이라든가 움직임도 오늘 얘기하신 분들 많이 저희 방송에 돼 있던데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라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지수는 하락폭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나 600억, 연기 오늘도 좀 사고 있지만 분위기는 어제만은 안 됩니다. 오늘 8, 90억 정도 사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장의 수급 상황의 큰 틀이 되겠고요. 코스닥은 이틀 연속, 그리고 연기는 꾸준하게 지금 코스닥에서는 사고 있습니다. 다만 투시는 코스피 시장에서 여전히 좀 매도 압박을 늘리면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앞서 그 얘기 잠깐 해보죠. HSBC나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네, PMI. 네, 뭐 그런데 그거는 크게 보면 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 아니었어요? 예상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선행지표적인 성적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어제 말씀드렸던 S-오일의 변동성, 그러니까 S-오일 락인 구간에 이제 들어갔죠. 47,500원을 터치하기 시작하게 되면 락인 배리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ELS 관련된 물량들이 이제 매도가 나오고요. 한번 45,000원 한번 깨면서 변동성 나오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을 형성한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오일 물량 나오지, 또 쿠쿠전자 뭐 차익 실현 외국계 물량 나오지,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오늘 물량에 대한 쪽, 뭐 개별 이슈와 뭐 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나서는 뭐 관망 물량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쪽이 좀 더 확대됐다. HSBC PMI 뭐 미리 반영됐지만 꼭 이것 때문이다. 시장 조정이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그래요. 그래도 그 이제 종목별로 좀 얘기해 보겠는데 오늘은 그 중요한 건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이 한 1,800만 주인가요? 네. 현재 자사주 전량 매각하겠다는 거랑 이제 유효부지 매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뭐 그 한국전력은 자사주를 매각하겠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밝혀왔는데. 여기 이제 밝혀는 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인터뷰한 자료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신문으로 나오면서 지면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 오버행 이슈 걸리는 거 아니냐? 그 물량이 작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도를 하겠다라는 얘기했는데 그 얼마 물량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전량하겠다. 예, 전량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일부 하게 되면은 뭐 큰 의미가 아닐 것 같은데 전량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오버행 이슈에 좀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겠고 오히려 뭐 지금 유휴부지 매각에 대한 건 지금 뭐 삼성동 부지만 하더라도 현대그룹하고 삼성에서도 뭐 지금 관심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가격은 뭐 제대로 받을 것 같고요. 부산 쪽에도 또 유휴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뭐 그 지역마다 이제 그 부지가 있어서 그거에 따른 매각 그리고 보유 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도 시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캐시플로우가 훨씬 더 개선되는 상황이라 오히려 뭐 오버행 이슈로 걸릴 때 한전이 없다라면 또 한번 관심을 여전히 가져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냐면 위원님께서 계속 이제 한국전력을 좋다고 얘기해 주셨고 올라왔었다가 이제 뭐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저요? 그래도 여전히 그 위원님의 시각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뭐 추천한 사람이 아닌데. 추천은 아니더라도 알고는 있죠. 추천이 아니더라도 시각이 어떠시냐? 제가 오늘 1,500번 여기 계시네요. 오늘 많이 또 계시네요. 1,560번 계시잖아요. 네. 팟캐스트는 5,000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냥 약간 뻥까면 10,000분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잘 안 바꿉니다. 네. 전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1,800만 주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분명히 오버행신 있죠. 네. 그렇지만 보세요. 전 지난번에도 자사주 한번 얘기 나왔을 때 말 잘못했다가 자사주 아주 쌩 무식한 사람은 얘가 당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저는 자사주를 왜 사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증권사에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 아니, 자사주를 내가 왜 사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쵸,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세요. 그 돈은 결국 뭐예요? 주주를 위해서 쓰고 투자를 해도 썼는데 왜 주식을 사?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돈 생기죠? 1,800만 원인지 얼마인지 계산도 안 지면 돈 생기죠? 유유부지 팔죠? 쓸데없는 손 안 대는 자세 팔죠? 비정상의 정상. 이거 사라는 신호거든요. 근데 이제 1,800만 원 어느 하루에 훅 나면 하발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호재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말 나온 김에 똑같습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말했던 거. 1월 2일 때 첫날부터 말했던 똑같아요. SK하이닉스. 아모레. 얘네. 한국전력이 3인방이다. 라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뭐예요? SDI랑 SK네트워크, SK네트워크스였는데, 이제 요새 SDI가 지금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좀 슬쩍, SK가 여전히 관심이고, LG 디스플레이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안 바꿉니다, 그거는. 그래서 바꿀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 짜증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1,800만 주 때문에 이걸 팔아야 된다. 판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팔 수는 있죠. 내일도 떨어져서 팔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전 사야 된다는,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매도하는 쪽은 이제 외국인이라면, 매도하는 쪽이 외국인이라면, 차익 실현을 차익 거래를 하는 쪽에 매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전력에 대한 쪽을 매도하는 측이 있다라면, 그건 이제 블럭딜로 받아가기 위한 차익 실현? 이 정도로 좀 보시면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오늘 특정한 주연 종목이니까 이거 얘기해 봤고요. 나머지 오늘 좀 다 약한데요. 약한데 그래도 조금 더 약한 것들이 몇 가지 있을까. 앞서 네이버 잠깐 얘기했는데요. 네이버 얘기 좀 해보세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차익 실현 지금 차익 실현성 물량 이런 것에 대한 쪽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이 확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형 주식이 꺾인다라는 그런 쪽으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성장형 주식들이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이버 국내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모멘텀이 국내 시장에 아직 다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SNS 관련주들은 미국 시장과 동기화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맥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FOMC 회의록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FOMC 회의록에서 지금 어제 존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내용이 의사록에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변경. 예전에는 실업률을 이제 트래킹하면서 금리를 올린다 만다,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 만다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금 뭐냐면은 돈 받는 거, 임금에 대한 인상 속도에 의해서 결정을 짓겠다라는 거니까, 존 이코노미스트 얘기대로 금리 인상 시점은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매크로 변수에 대한 변화에 대한 관망세,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특징적인 것 좀 하나하나 좀 몇 가지 좀 따져보겠는데요. 코스닥이 강하죠? 코스닥인데요. 말할까 말까. 어떤 거? YG엔터? 아니. YG엔터는 루이비통. 그쪽도 얘기했고요. 로엔이 오르죠? 로엔. KT뮤직. 로엔과 KT뮤직 이런 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오늘 시장 분위기에서 너무 급등하니까요. 좀 부담스럽긴 해요. 다만 제가 이제 로엔 만약 저는 저는 큰 구분 안 합니다. 로엔이나 KT뮤직 심지어는 소리 받아도 구분 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틀의 인더스트리 자체가 상식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40억 달러입니다. 음원 시장이요. 전 세계 음원 시장이 14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뮤직 인더스트리의 음원 시장이요. 근데 1위는 미국입니다. 한 4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일본이 3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인구가 한 40% 정도 될 거잖아요. 1억 2, 3천 되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이면 한 40% 정도 되죠. 그러면 음원 시장도 한 8억 정도 돼야 맞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불법 다운로드로 받는지 아니면 음악을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달랑 2억 달러입니다. 2억 달러. 2억 달러. 그러니까 15분의 1이에요. 일본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음원 가격이 쌉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겠지만
중국은요, 지금 음원의 지적재산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2011년에 한 거 3차 뭐, 네. 공준전, 뭐, 이거 있잖아, 그거. 예. 그거 양회에서. 양회에서 해갖고요. 네. 지적재산권 전담 법원까지만 생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올해 생겼죠. 그러니까 네. 예전 같지 않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15억 인구인데요. 네. 음원 시장이 1억 달러가 안 돼요. 1억 달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음원을 하려고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음원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담은 갖고 있는 건 솔직히 그런 심정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관련 주식이 또 좀 살아있죠. 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테라스타미콘, 비아트론. 근데 지금 SFA는 좀 탄력은 약해요. 근데 이제 뭐 기관 매수세에 대한 쪽, 그러니까 SFA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조정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뭐 기관에 대한 매수세고, SFA의 장점은 뭐냐면은, 뭐 지금 시가총액이 7,500억이거든요. 얘도 이제, 뭐 원희가 IPS도 삼성이고, 네네. SFA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출신, 삼성전기죠. 삼성전기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거의 뭐 작은 삼성, 코스닥의 삼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비 업종에서의 삼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 현금이 3,500억이 있으니까, 시가총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FA 같은 경우도 이제 발주가 가시화 된다라면 좋아질 텐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 테라세미콘이나 이쪽이 강한 건 뭐냐면 적자 났다 이제 흑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탄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그 IT 업종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이폰 6, 뭐 갤럭시 알파, 노트 4 뭐 이런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은 낙폭과대주 위주에 대한 반등이 좀 전개됩니다. 우전엔 한 단. 오랜만에 듣는데요. 예, 우전, 한 단, 그거하고, 뭐, 그 아이폰 6 관련된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플렉스컴, 옵트론텍, 뭐 이런 기업들 모두 좀 그 강한 그 흐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Y젠터, 이거는 잠시 후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네. 제 의견 피할 이유도 없고요. 제 네. 의견 그대로 한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으면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이 있어요. 뭐, 소비 관련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음식료라고 예, 예.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대상. 예. 그냥, CJ,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하죠. 저는 뭐 그거를 갖다가 아예 국내 소비 관련주라고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명량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명량도 봤어? 명량을 이렇게 그 흐름을 보면서 왜냐면 혼자 보면은 와이프가 삐져서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남자하고 보러 갔다 그러면은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아예 안 보는데 그 명량을 명량이 1,500만이 넘었다라는 거는 분명히 소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소비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 제가 예전에 한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 소비에 대한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인터내셔널이 갈 거다라는 얘기 했는데 기억나. 예, 신세계 인터 올라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신고가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신세계 인터, CJ 제일제당, 대상 뭐 음식료주들 그다음에부터 시작해서 이런 국내 소비 관련주들 백화점주가 최근에 좀 오르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 어이없는 거 있죠. 네. 조사받아야 될 주식이 하나 있어요. 뭐요?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그거는 이제 중국 소비로 봐야죠. 그거는 이제 국내 소비가 아니니까. 그거는 너무 어이없이 올라가고 제가 웃습니다, 웃어. 네, 그 국내 소비주가 있고, 이제 중국 소비주. 방금 말씀 주신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삼위각기, MPK, 그 다음에 MK 트렌드. 이런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쪽들도 역시 한축을 하고 MK 있다. 트렌드는 또 어떻게 알아요? MK 트렌드는 한번 했었죠. NBA. 유자. 그래서 중국에 매장 까는 애들, MPK는 중국이 드디어 피자를 먹기 시작했다. 3위각기는 뭐 2.7%의 보급률. 아직도 중국 가려면 한국 정도 수준으로 깨졌잖아요, 요새. 다시 그러니까 깨졌는데 3위각기는 뭐냐면 6월 달에 신주인 승건부 사채 물량이 있었어요. 300 몇십만 주인가?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아갔어요.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전환했는데 그걸 기관이 받아갔고 연기금도 받아갔는데 신주인권부 사채 물량을 연기금이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다른 물량들. 조사요? 뭐 하시든지 뭐 저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3위각기 같은 경우는 그 물량에 대한 지금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그 뭐 조정폭이 단기적으로는 깊었는데 그 부분을 좀 회복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네.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괜히 오해를 받아서 그러는데요. 네. 저는 대상이랑 CJ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7월 초에 2일 날인가 시진핑이랑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 네. 뜬금없이 김치 수출 얘기 나왔잖아요. 대상. 제가 딱 그날 얘기했죠. 네네. 예, 종갓집. 네. 저도 먹고, 저거 먹으니까 저희 어머니 같이 먹겠죠. 네. 그죠?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사오라 그러니까. 네. 딴 거 사라고 혼나. 네.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종갓집. 우리 PD가 또 웃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저랑 같이 방송할 때도 그때도 제가 종갓집 얘기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 다음에 작년 10월 때 얘기했는데 주가 엄청 올랐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 패턴의 변화다는 얘기죠. 특히 CJ대랑 약간 다릅니다. CJ대랑은 라이징 있잖아, 바이오 쪽 분야가 네. 올 3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네네. 그때 라이징 한번 했었죠. 네. 예. 흑자 전환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CJ제일자동이 지금 살아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기 혹시 그거 알아요? 자전거 좀 봐요? 자전거는 어떻게 자꾸 자전거 갖고 짜증나요? 왜 자전거를 제가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자전거가 이제 그 외부 매출, 뭐 수출 모멘텀이 있으면 제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켓 캡이 씌워져 있는 것과 위로 열려져 있는 그 업종의 차이를 보는데 전기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 뭐 3000리 자전거가 대표적이니까 그쪽에서 전기 자전거를 이만큼 생산했다라는 게 한 대당 100만 원씩으로 계산하더라도 실적 개선에 대한 쪽이 그렇게 크질 않더라고요. 요새는 알토가 난리 났잖아요.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거 보더라도 그렇게 실적 개선에 대한 쪽이 뭐 전기 자전거 생산한 쪽 다 판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이 크질 않아서 글쎄요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뭐 4대강 뚫어놨고 거기 자전거 타고 계절적으로 이제 여름이 지나갔으니까 한번 뭐 계절적인 주식 정도로 좀 접근해 보는 것은 괜찮을 것 저는 같아요. 아침에 어저께도 그랬는데 에코 무전으로 또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저 관심 없다고. 네네. 그런 거는 정말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네. 방송의 퀄러티 훅 떨어져. 전기 자전거? 아니, 그냥 자전거 얘기하는 순간 그 방송의 퀄러티 훅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이거 짜증나요, 그런 거는. 생각만 해도 짜증나 생각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좀 반등하고 있다는 거, 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그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는 또 잠시 후에 네. 토크 배틀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거가 자동차나 뭐 기아처럼 다 약하잖아요. 근데 강한 자동차 관련주 하나 있죠? 네. 뭔지 아세요? 강한 자동차 관련주? 네. 이 강한 자동차 관련주 서현? 맨날 올라오는 서현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우리 현대위야? 현대위야. 현대위야. 뭐 어디까지 가봤니?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아는 네. 정말 이거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네. 다들 뭐 생각을 잘 안 바꾼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는 주식이 갔을 때 사람들이 환장한다. 근데 위안은 잘 모르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니죠. 현대차에 있는 회사인데 뭐 한다 얘기하면 알죠, 사람들.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블루콤 할 때는 잘 모르던데, 이제. 역시 잘 따먹네, 이 친구. 근데 왜냐면은, 호텔 신라하고. 잘 따먹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호텔 신라하고 아모레가 가니까, 사람들이 흥분하더라고요, 그죠? 잘 따먹네. 블루콤 할 때는 몰랐지만, 잘 따먹네. 사람들이. 호텔 신라하고 아모레가 가니까 저 좀 잡아주세요. 저 카메라 잡아주세요. 제가 오늘 저희가 아직 안 올라갔는데요. 네. 딴 거 다 안 들으셔도 되고요. 딱한 정보 팟캐스트가 어저께 녹음을 해갖고 오늘 뭐 오후면 들어갈 텐데요. 그거 다들 들어보시는 거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가르쳐주는 친구 지금 얘기를 하시네. 네. 그래서 그게 한쪽에 블루콤이 있고요. 한쪽에 네.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다. 현대위아가 있는 거랑은 시장의 판단이 다르다. 맞습니다. 그걸 잘 좀 이해하셔야 돼요. 시장. 그게 왜 그러냐면. 벌써 써먹었구만, 오늘 방송할 때. 써먹진 않았는데, 네. 그게 PD하고 작가들하고 그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하더라.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분장실을 갔을 때 분장실에 계시는 분들이 주식 잘 안 물어봐요. 뭐 개별주가 올라가도 별로 관심들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아는 주식들이 가니까 본인들은 화장품을 갖고 계속 만지는데 아모레퍼시픽이 막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고 이러니까 그런 주식이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식은 정말로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아는 주식이 갔을 때 사람들이 흥분하는구나. 이거 봐서는 시장이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충 우리가 오늘 특징주로 다룰 만한 건 대충 커버가 된 것 같은데요.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볼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인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 먼저 한 줄씩 하고 나머지는 좀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관심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할 텐데요. 이거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올 뻔했는데 650억 정도 들어왔다.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거를 하나 좀 메모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44,900원일 겁니다, 지금요. 전환 우선주에 대한 가격이 44,900원에 평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루이비통이 자기네 사모펀드로 들어왔건 직접 들어왔다는 건 뭐 상관없고 어찌되었건 간에 루이비통이 여기 들어왔다는 거 들어오고 뭐 다 아직 다 주식이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나중에 지금 다 처리되어 진짜 돈이 들어왔다는 가정은 지금 정해진 거잖아요. 네, 34,000원 그리고 이 주식은 보통주로 상장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 우선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여튼 상한 우선주로. 네. 여하튼 뭐 주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44,900원에 산 것도 마찬가지죠. 네.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44,900원 오늘 51,000원이면요. 돈 번 사람은 그 사람 하나예요. 걔네 하나입니다. 걔네 하나예요. 진짜 돈 번 사람은요. 네. 근데 그건 좋아요. 뭐 1,000억도 좋고 600억 좋은데 저는 약간 여기서 비판이라고 약간 뜨한 거가 200억이라는 돈은 그 양현석 대표 주머니께 나가고 양현석한테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약간 뜨합니다. 그러면 제가 YG라면 그 다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양현석 대표가 이걸 갖고 뭘 하겠냐는지. 네. 근데 아마 지난번에 유상증자 할 때도 주식 팔아갖고 했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돈을 갚는지 개인적인 그 은행에 있으면 갚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용도가 좀 하나 나야겠다는 생각 좀 하나 있고요. 이번에 때 보면, 이번에 자료 보면 이걸 갖고 뭘 하겠냐 그러면요. 물론 루이비통에 같이 여러 가지 하겠지만 투자를 하는데 화장품 사업, 네. 그리고 옷 사업, 각종 네. 명품 이런 데 들어가는데요. 냉정해 보면요. 작년에 코스온 얘기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작년에 패션 사업 들어갔는데요. 아직 구체화된 게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얘기는 내년에 사업이 잘 된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온이라는 데가 이제 작년에 들어가면서 CB로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CB 발행을 또 했죠. 네. 맞죠? 네네. 또 했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잘하면 되는데요.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드리는 결론은 51,900원인데 오늘 상한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럼 내일도 또 갈 수 있고. 그래서 네. KDB 대주권 58,000원 레포트 썼습니다. 오늘 이 레포트를 제가 오늘 보여드린 58,000원 레포트 썼는데 맞겠죠? 이 친구가요. 네. 저보다 연봉을 5배 넣어봐야 될 테니까. 네. 맞죠? 근데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오늘도 갈 수 있고 내일도 갈 수 있는데 저 입장은 지금 51,900원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하다. 네.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라 팔란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네. 그런 능력도 없고요.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가 제 입장에서 우러러서 좋다. 관심들을 놓자 그러면 숫자가 보여줘야죠. 옷도 잘 팔리고 화장품도 잘 팔려갖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요. 제 관심하면 키움증권에 관심하면 보는 창 있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YG 엔터테인먼트가 저 위에서 보면 한쪽 칼럼에서 10번째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오늘 제일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냥.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래서 58,000원 갈지 모르겠는데요. 숫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YG로서는 YG 는 돈이 좀 호재죠. 필요했는데 호재다라고 호재죠. 보여주고 있고 양현석 대표도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돈이 꽂히는 거니까 치를 것도 없겠거니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소형 기획사가 나타나기 어렵다. 왜냐면 10개 팀을 갖다가 꾸렸을 때 걸그룹하고 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선 우선 10개 팀을 내가 투자를 해서 한 개 팀이 정말 대박이라는 팀이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10개의 팀을 하나의 그 걸그룹 보이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트레이닝을 최소 3년, 길면은 5년 이상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 10개 팀을 그렇게 투입을 해갖고 유지를 할 수 있는 데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YG도 이번에 다행히 좀 돌파구를 좀 마련을 했다라고 그렇죠. 보는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 엔터 산업도 이제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쪽이라 아직 과거와 달리 중소형 엔터 쪽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너라는 그룹 아실 텐데요. 위너 AB죠. 네. 엄청나게 TBS 때 계속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뜬금없는 얘기 드리면 YG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네. 저는 이런 2NE1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얘네들이요. 근데 문제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고요. 주가는 보여줘야 될 시기에 왔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딱 그 얘기하고 나니까 그게 네. 딱 보고 아침에 쓱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딴 주식이 하나 보였어요. 그런 거 그거 하려면 저걸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100%라서 말을 못 하는데요. 그 주식이 오늘 많이 올라요. 그런 관련된 건지역 중에 뭐 센스 있으시면 알아차리실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뭐 하려는 건데 오히려 전 그런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포트 오늘 하나만 일단 먼저 보겠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나와서 한 주 만에, 한 주 처음에 와서 아주 반향을 일으켰어요. 네. 시청자분들 갖고, 뭐, 오늘도 뭐 특별 손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뭐 1570, 아까 1500분 가는데, 반응이 좋다는 얘기죠. 주마다 특별 손님이 오잖아. 다른 분이 나온 분이 있나 봐. 네네. 아니면 이 친구가 몰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도 이성훈 대표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강준혁 선생님입니다. 이제는 뭐 이름이 필요 없어요. 이분은 또 이게 명함이기 때문에. 강 선생님은 이게 명함입니다. 한경제 TV에서 이미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셨고, TV 활동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얼굴이 명함이다. 강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일주일 잘 지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제 근황보다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그렇죠. 우리 저번 주 목요일 날 얘기할 때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네. 그때는 시장 흐름이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키움 가족분들 크게 걱정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시장이 약간 좀 계륵으로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백화점에 세일 같은 걸 만약에 크게 하면 네.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이승훈 대표님께서 이제 갖고 싶은 네. 그런 물건을 한 70% 세일을 하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그렇죠. 근데 백화점에 사러 갔더니 백화점에 사람들이 다 뛰쳐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럴 때 우리 이승훈 대표님의 선택은 같이 나가죠. 같이 나가요. 네. 남들과 같이. 70%인데? 네. 그럼 들어가면 금방. 뭔가 지하 공동이 생겼나 보다. 요즘에 무서워서. 그게 무서워서. 예. 네. 일단 제가 왜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시장이 약간 좀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추세 매매를 진행을 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 많이 힘든데 매도할 때마다 왜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우리 이승훈 대표님께서 좋아하는 물건을 70% 세일하는 물건을 사러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뛰쳐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셨죠? 그냥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일단은. 근데 왜 사람들이 나올까라는 생각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생각일까요? 왜 그럴까? 뭐 이러면서. 궁금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왜라고 하는 순간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그냥 시장부터 추세부터 네, 좋습니다. 예, 먼저 네.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선생님의 특기죠.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추세 분석. 추세 분석. 좋아. 자, 일단은 60분봉 차트로 여러분들이 시장 단기 추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는 중이네? 모는 종이? 그런 거네. 모는 종이가 나오네요. 이 키움이 좋은 게 이제 모는 종이가 나온다 이런 게 다른 데는 좋은데, 없어. 예, 모는 종이 잘 안 나옵니다. 저번에 일단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추세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번 주가 아직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이번에 추세 잡았던 부분은 오전부터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이제 좀 밀리고 있으니까 이제 좀 저가에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받아야 되는 시점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60분 봉상의 흐름 자체가 지금 오르는 흐름에서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럼 요 꺾이고 있는 게 어떤 식의 형태가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꺾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고점 수준 자체가 이번에 이제 올라가던 요게 꺾인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낮아지는 형태가 됐죠. 낮아졌네요. 그렇죠. 네. 낮아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밀리는 부분에서 지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000, 저가로 보면 2026.56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요 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추세가 완전히 하방으로 이제 잡히게 되겠죠. 잡히게 되면은, 일단은 물 빠지는 겁니다. 물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수영장 물 빠지는 거네. 수영장에 물 빠지는 게 아니라 인천 앞바다에 물 빠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천 앞바다에 물 빠질 때 물고기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거? 그렇죠.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잡을 수가 물 없지. 빠졌으니까 배 띄웠는데 네. 물 빠지면은 물은 없으니까 갯벌 위에 배가 이렇게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잡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단순히 밀리고 있는 게 저가 분할 매수 영역은 일단은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 최소한 지금 보는 것처럼 2026.56포인트를 포인트에서 반등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 그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일단 하고 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네. 조금 아예 길게 아예 다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다 이런 형태가 다 나올 건 아닙니다만은. 자, 지금 아까 2026포인트가 깨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등 포인트가 1991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밀리는 부분에서 막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반드시 지금 밀리는 부분에서는 2026포인트에서
반등 기대해야 되고 반등이 나오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하락 직사형 패턴이 이제 뜨게 되니까 그 패턴대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반이라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죠. 소위 시장이 상승 추세로 갈 때. 그리고 시장에서는 약간 좀 수익을 보존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처럼 시장이 상승 추세는 일단은 좀 붕괴를 시켰는데 아직 어느 쪽으로 방향성 자체를 탐색하고 있는 이러한 구간에서는 공격적으로 하면은 우리 소중한 자산이 좀 깨질 우려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부터는 주식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 두 번째는 주식은 사지는 않지만 종목은 홀딩하는 시기. 세 번째는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 시기. 네 번째는 종목을 사지는 않지만 바라만 봐야 되는 시기. 요 딱 네 시기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분은 조금 바라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2,000은 안 깨지겠죠? 나 2000 몇십에 1990 몇이야? 듣고, 이 친구 문제가, 우리 선생님, 이 학생이요. 네. 듣질 않아요. 아니, 다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많은 투자 명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을 가지고 예측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꼭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이거하고 비슷하죠? 이번에 똥이 뜯겨질까요? 네. 고소를 치다가 그러면은 이게 100%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2026에서 무조건 반등 나와야 되고. 그래도 이게 손이 갔을 때 찌릿한 게 있지 않습니까? 뒤집을 때. 오른손이 갈 때는 왼손이 오른손을 때릴 때. 수준이 낮으면 방송을 못하겠네. 아니 왜냐면은 그 뭐 추세 분석을 워낙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작년부터 시작된 그 저점에서 이어져 오는 선 그리고 또 이제 재작년 그 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오는 선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게 지금 뭐 큰 추세가 깨지기 위한 전조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가는 거죠. 2026이 안 깨지면 일단 패턴으로 간다. 라고만 일단 생각을 하시고 단지 이제 제가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장기 추세가 안 깨졌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기 추세가 깨지라 그러면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보면 장기 추세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밑에서부터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장기 추세는 요 추세를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추세선으로 보면 2000포인트거든요. 그러면은 44포인트예요. 44포인트면 백화점 반은 홀라당 타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걸 보고 막 분할 매수를 하고 목숨 걸고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자 2026에서 반등하면 하락 직삼각형 패턴이 나오는구나. 패턴대로 매매한다. 2026포인트가 깨지면은 추세까지 밀릴 수 있구나. 2000포인트 언제까지 밀릴 수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만 전략을 세우시고 하신 게 어떨까. 예측은 하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 2000포인트 공부리 좀 쳐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진도 좀 나가자.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 친구는 말 받는 얘기를 하니까요. 저 궁금한 거, 우리 지난주에 전 복습하는 사람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제 그 추세를 할 때 중요한 건 추세만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몇 개 봐야 되는데 자본금 변동이라든가 이런 걸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 오늘 어떤 진도 나갈까요? 일단 여러분들 종목 하나하나 보실 때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시 복습 잘 하시는 분이 뭐가 달라도 달라. 성격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 내가. 안 되겠네. 오늘 봐야 되는 부분 진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를 위한 추세 원칙 세 가지 일단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10년간의 실적. 여기 이제 오렌 버핏도 10년간의 실적, 피터 린치도 10년간의 실적, 존 F도 10년간의 실적, 성공한 투자자들 중에서 펀더멘털 분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0년의 실적을 보라고 합니다. 거기서 강조력도. 예. 저도 이제 예전에는 10년이나 실적을 봐.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게 14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식 투자를 자꾸 하다 보니까 10년간의 실적을 이렇게 해서 보라 그러는구나.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요거하고 이제 주봉의 위치를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건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종목은 사실은 장기 투자가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요 얘기 자체는 장기 추세 초입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노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추세가 딱 형성되면 매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인다 그래도 살린다 그래도 무조건 홀딩한다. 야, 딱 좋은데. 딱 좋아.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종목에 적용을 하시면은 조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어제 사실은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오늘 악재가 떴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LG U 플러스를 요거 대비해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모델로. 어차피 종목 추천이라고 하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 키움 전문가님께서 그러니까. 워낙 철중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한테는 그냥 아이디어를 받아가시면 될 LG 것 플러스 좀 같은데. 보여주세요, 말나오는데. 자, 먼저 10년간의 실적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을 보실 때는 뭘 자꾸 좀 체크를 하시면은 좋냐면 요걸 체크를 하시면 좋아요. 시장 안에는 항상 어떤 게 있냐면 실적은 여기 지금 색깔이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실적은 실적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은 그대로 가는데 주가가 밀리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있죠. 어떤 경우는 있냐면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막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표 중에서 파란색 표가 지금 매출액 추이, 10년간의 매출액 추이고요. 초록색이? 파란색 선. 선. 선이 매출액 추이고,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영업이익, 그리고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순이익 추이입니다. 지금은 이름 조금 바뀌었죠. 자, 어쨌든 순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걸 갖다가 지금 보게 되면, 자, 봅시다. 오늘 악재가 떴는 게 한 100억 정도? 지금 이제 추징금을 맞는다. 벌금을 맞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794억 정도의 이익을 올렸어요, 이 회사가. 올해가 이제 한 2,400억 정도 올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100억 정도 까지니까, 2,380억, 2,300억, 2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추세 흐름으로 실적 추세를 보게 됐을 때, 지금 보면 어떤가요? 2012년도에 이 LG U 플러스가 실적 적자가 한번 나고 아래쪽으로 지금 녹색이 떨어졌죠. 그렇죠. 실적 적자가 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주가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LG U 플러스의 차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차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LG.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두 가지를 체크를 하실 때는 아까 이제 우리가 실적을 10년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 주봉으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적 차이, 갭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지금 보면은 14,000원에서 9,000원까지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그렇죠? 거의 7,000원이면 50%가 빠지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경우가 대부분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주가도 그대로 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고 실적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주가가 확 밀리는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관심을 가지시면 일단 좋고요. 요 종목을 이제 그러면 요거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이 실적 좋은데 밀리고 있는 거니까 매수하면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적이 좋은데 밀리는 종목은 저스트 관심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 LG U 플러스가 실적이 유지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14,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고 있다가 최근에 뭐 했나요? 추세가 딱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상의 추세를 딱 돌파를 해놓은 상태고 주가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50원, 지금 9,930원인데요. 1,250원을 딱 돌파를 하면 추세선을 이제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25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실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주가가 빠졌으니까 주가는 어떻게? 원래 실적대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회귀하는 우리 맥점 자체, 소위 말하는 포인트는 1,250원 돌파부터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보실 때 그냥 이 종목이 많이 빠졌네요. 오늘 어떤 악재니 아니면 주가가 오늘 3일 밀렸니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나무를 보기보다는 먼저 숲부터 그렇죠. 보시기 시작을 하면 매매하시는데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3한4온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3한4온이니까 3일 춥고 4일 따뜻한 게 겨울이라는 거죠. 그렇죠. 4일 좀 따뜻하다라고 해서 지금 여름인갑다라고 해서 여름 티 입고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이 사람 제정신 아닌 걸로 보는 것처럼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을 자꾸 보시다 보면 우리 키움 가족분들 수익 올리신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우리 매출액이랑 순이익이랑 아까 그 위에가 주가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키움에서도 확 볼 수 있어요? 영문에서? 그거는 안 되고. 이거는 제공하는 데가 없습니다. 맞는 것이죠? 제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가치 투자 자문사 어디 HTS 보면 거기도 있어요. 없습니다.
매출액하고 주가하고 같이 제공하던데 거기는. 거기는 매출액하고 주가를 같이 제공을 하는 거고 네. 10년치의 실적을 이걸 사실 자료를 만들려면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2011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GAP 방식이고 회계가 그 이후부터는 IFRS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변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예상 실적도 넣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공하는 데는 없고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저도 엑셀로 직접 만들어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와이즈나 이런 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만들면 만들 수는 있는데 돈이 돼야 만드는 거죠. 이거 하나 생각을 하실 게 키우면 안 되면 딴 데도 안 돼요. 그렇습니까? 아유, 역시 한 줄에나 한 두 번째 만에 이런 말씀을 또 방송을 살려주시네, 방송을. 키움에서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HTS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데가 키움 증권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딴짓 가봐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가 필요한 부분을 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없다. 그럼 딴 데도 없어요. 다트 가서 다 그냥 붙이기로 하시는 거군요. 아니,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딱 궁금한 주식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력은 맨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수치는 안 봤는데 너무 어렵게 빠져갖고 그동안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방송에서 한 번도 말 안 한 주식이 있는데요. 제가 보는 주식이 하나가 대한제당이라고 있어요. 대한제당이 한 번 언급하셨었죠. 근데 실적이 꾸준해요. 그 설탕이 뭐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꾸준한데 주가는 좀 부침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럴 것 같아요. 느낌에. 그거는 제가 작업해서 내일 보여드리는 걸로. 대한제당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대한제당을 한번 10년치 실적과 주봉과 근데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게 틀리면 어떻게? 실적 움직이는 거 틀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빠타를 강준혁 대표 선생님이 회사에서 혼내야죠. 어제도 방송을 하면서 제가 한 게 느낀 게 꽁꽁하면서 느낀 게 그때도 이제 농심이 1등이다. 농심이 1등인데 왜 오뚜기가 신고가를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치 실적을 쫙 이렇게 뽑아봤더니 농심은 실적이 좀 안 좋아요. 최근에 한 2개년도 실적 올라왔던 게 10년치 실적을 보니까 그 중턱에 이제 기여가 되고 오뚜기는 실적 자체가 사상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주가 보실 때 키움에서 제공하는 HTS상에 제공하는 실적을 보셔도 좋은데 근본적으로는 최소한 실적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얼마 좋아졌냐 이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 두세 가지 정도 얘기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저께 우리가 해드린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얘기 잠깐 해보죠. 코라홀딩스 업데이트 해드린다 그랬는데.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얘기를 드릴 때 이제 그 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분이 이제 탐방을 갔다 오신 거죠. 근데 탐방을 갔을 때 내용을 확인한다. 뭐 똑같습니다. 뭐 애널리스트가 확인을 하나,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나, 탐방에 가서 확인을 하나.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차이니스 월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갔을 때 뭐 실적이나 이런 거 알려 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물건 잘 나가냐 물어보면은 그런 건 정도나 이제 확인시켜주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탐방 막상 가서 보면 예전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게 알려 주지를 않는데 지금 보면은 그 코라홀딩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보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대표이사 분의 성향이 어떤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향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되느냐. 왜냐면 어차피 기업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솔직한 얘기로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대표이사가 욕심이 많아서 이 회사도 사고 저 회사도 사고 하면 맨날 그 주식으로 자금 조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는 아무리 실적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다가 꼭 사고를 치고 자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코라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얘기 들은 거는 대표이사 마인드가 상당히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라오가 많이 올라온 거는 다른 게 아니다. 그 유상증자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유는 이제 공매도, 그러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거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제 밀리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적은 여전히 자동차 쪽에서 너무너무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라오스에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사실은 이제 라오스만 보고 있다라면은 코라오는 비싸서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 그러니까 지금 뭐 라오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캄보디아라든가 아니면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쪽 시장을 이제 본다라면
여전히 코라오는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이 성장성을 우리가 좀 또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코라오도 지금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쉬고 있을 뿐이지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성장성에 이상이 생겼거나 하는 것은 없다. 다만 공매도에 의해서 수익이 수급이 좀 꼬여 있는 그런 상황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4달러, 6, 이런, 35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29달러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 나왔던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이제 성장성이 둔화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군데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결국 삼성에서 반도체 화성 라인, 17라인,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밀렸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고가는 아직 못 갔는데요. 고가에 1달러 얼마 차이로 올라갔는데요. 오늘 이제 주가는 좀 많이 올랐어요. 예, 지금 고가가 이제 종가상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 34.64달러. 네, 그러니까 1분 몇십 센트 남았어요. 네. 근데 보면 오늘 이제 중요한, 왜 올랐는지를 좀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많이 떨어져 올랐는지 이거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 올라가고 떨어지면 50군데 가서 뉴스를 쓰잖아요. 솔직히요. 네. 막 갖다 쓰는 거잖아요. 특징 주해갖고 막. 내용도 없어. 내용도 없죠. SK하이닉스 하락 이런 거 끝이야. 내용도.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할 수도 있죠. 마이크론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왜 올랐냐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혹시 인스퍼라는 회사 아세요? 인스퍼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INSPUR인데 INSPUR. 네네. 또 발음은 제가 못해요. 네.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중국 회사입니까? 중국 회사인데 인스퍼인데 한자로도 쓰는 게 있죠. 쓰면 나와요. 인스퍼라고 치면 나올 건데 중국에 있는데 이게 어떤 회사냐면 서버 만드는 회사. 서버. 네, 서버인데 솔직히 해서 비싼 서버는 아니에요. 약간 저가형 있죠. 보급형 서버의 중국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 아래에 있는 것이 델 같은 것도 그 아래로 깔고요. 화해 이런 애도 안 돼. 그거 다 밑으로 깔아요. 근데 전문 1위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번에 새로운 것들을 들어가는데요. 2U 렉 프로덕트 아마 새로 들어가는 2015년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예전에 우리가 낸드가 이제 서버에 많이 들어갈 거라 그랬잖아요. 사실 얘네가 낸드까지는 아니야. 지금 얘네가요. 근데 보면 얘네가 2015년형에 8기가 있죠. 8기가. 8기가 DDR3 SDRAM을 들어갑니다. 그 서버로 만드는데 그거가 얘네 말로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8기가짜리가요. 기술적인 건 제가 모르겠어요. 들어가갖고 얘네가 왜 이렇게 큰 거를 많이 집어넣냐면 우리가 그건 똑같아요. 클라우드 그리고 버추얼 메모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엄청난 큰 속도랑 사람들이 클라우드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고성능, 고용량 서버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요. 그래서 내년에 점유율 더 높이겠다는 거. 지금 이제 중고가형까지 서버로 들어가는 게 인스퍼가. 그런데 인스퍼가 얘네가 오늘 마이크론 물건을 쓰겠다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라 그러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런 서버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물건을 못 댈 정도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냉정해 보세요.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느 정도 딱 3위 업체만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당연히 똑같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는 논리는 얘네 논리는 반도체 쓰임새가 쓰임새가 많다. 앞으로도 중국 쪽 서버 시장이 부스팅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기도 찾았어요? 네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보여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건 어디 거예요? 예, 지금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고요. 월스트리트 좋아. 그리고 또 지금 내용 보시게 되면은 인스퍼 홈페이지인데 전 세계에 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1위 업체. 예, 이거는 이제 국내에도 지금 들어와 있네요. 인스퍼 서버. 저가형 1위, 중가형. 중국에서. 그러니까 저가라도 일단은 의미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인스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스토리지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서버 프로그래밍을 해보게 되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안 해본 게 뭐야, 자기? 제가 거의 그거 MB네? 주식계 MB 아닙니까? 그거 MB네? 주식계 MB. 내 경험에 의하면. 근데 이게, 왜냐면 이제 메모리를 많이 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하드디스크를 쓰게 되면 렉이 걸리거든요. 렉이 걸려갖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오류가 없는데, 물리적인 오류로 인해서, 물리적인 디스크를 읽어오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그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완벽하죠. 근데 이 뭐 디스크 읽어오는 시간이라든가 뭐 전송 시간 때문에 오류가 버그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메모리에 대한 쪽에 대한 지원 네. 이런 것들이 네.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네. 이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게 되면 될수록 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시장 네. 이런 쪽이 커지게 되면 될수록 네. 이런 그 뭐 메모리를 많이 장착한 네. 특히 또 그 뭐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네. 지금 SSD를 장착한 네. 서버에 대한 수요는 네.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네.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영어 표현을 보면 버추얼라이제이션이랑 데이터 인텐시브 워크로드 뭐 이런 거야. 네. 그에 맞추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 거지 그러면. 네네. 그래서 이게 수요가 엄청 낮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네. 거니까 뭐 맞을지 안 맞을지 아무도 모르죠. 네. 근데 틀리면 월스트리트저널을 항의하는 거로. 그다음에 네네. 그 신문이 사기친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인스퍼 같은 경우는 뭐 5대 서버네요. HP, 델, IBM, 화웨이, 그다음에 인스퍼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으니까 뭐 화웨이를 뭐 거의 뭐 따라잡았네요. 인스퍼가. 제가 있는 네. 거 그대로 말씀드리잖아요. 네. 중국 내 기준을 보면 중국 내 기준으로 보면 1위. 중국 내 인스퍼가 1위. 저가 서브 거기서 1위 업체. 예, 로우 엔드 서버 마켓 쉐어에서는 1위.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인스퍼가 1위로 나와 있고요. 2위가 이제 델로 나와 있고요. 델로 나와 있고 하이어에 화웨이가 있는 3위고 지금 보게 되면은 글로벌 서버 시장에서도 인스퍼가 나름대로 지금 보면은 5위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네. 저거 뭐요? 종목 대결. 종목 대결 시간이 없는데. 네. 네? 뭐 할까요? 준비를 못했네. 준비를 못 하셨어요? 저는 난 뭐 있어. 저도 있습니다. 해요 그럼. 언제 하세요? 잠깐만요. 어디 갔지? 봐야지. 까먹어서 저는. 네. 전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안 하고 딱 3천억이 간단히 넘었는데 간단히 가면 저는 제가 먼저 MPK 난. MPK. APK 피자? 피자. 예. 난 솔직히 이 게임만 이기려면 저걸 할 거예요. 뭐요? 근데 욕을 바가지 먹을 것 같아서 안 하죠. 그거 얘기하세요. 하나 3,몇백억이야. 3,700억인가 얼마. 하나 갤러리아 타임아웃. 그건 안 하죠. 예. 그건 안 하고요. 이거 하면 반칙이죠. 반칙이지. 나 알지.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점잖게요. 네. 또 하겠습니다. 그냥 토비스를. 토비스? 네. 또 합니까? 이게 보세요. 토비스가 딱 이런 거야. 아까 약간 그림 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는 이거예요. 네. 이건 뭐야? 이게 외국인 형들이 계속 사준다. 네. 주가는 쉬고 있다. 2달째. 네. 한 달째 쉬고 있다. 그럼 나도 쉰 걸로 갈까? 쉬고 있다. 이제 다시 올라간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8월 말까지? 8월 말이죠, 이제. 그럼 나 MPK. MPK? 토비스? 토 나온다. 너무 많이 올랐다. 중국에서 네. 미스터 피자 내보내라, 이제, 이제. 내가 중국에서 전화할 거야. 내가 중국 가서. 예, 그리고요. 마지막 거로 바로 가겠는데요. 어저께 제가 이겼네요. 예, 이학영 4성, 이성 9승인데요. 2045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저 주셨으니까 해보세요. 2045포인트요? 뭐, 빠질 이유가 있나요? 저는, 기술적으로야 그림은 좀 숭하고, 민심이 흉흉하고, 그 그림만 보면은 민심이 흉흉하고 도둑이 횡행할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차트인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긴 좀 심하지 않나. 결론은 뭐예요? 업. 2045의 업. 예, 업. 45의 업. 저는 이번에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면, 네. 매번 같이 붙어갖고 몇 포인트 얘기하다가 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대로 갈래 무조건. 네. 2045에 로어 가겠습니다. 2045회로. 네. 좀 쉬어야 돼. 전략을 바꾸셨군요. 거기에 녹았어, 맨날. 네. 헷갈리게 해갖고. 그래서 PD분들도 헷갈려. 그래서 있는 숫자 그대로. 그래서 제가 항상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기록을 해요? 네. 기록을 항상, 지금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록하는 남자예요. 네. 기록 많이 하시고요. 수첩을. 네. 대통령도 하니까 저도 해야죠. 거기 대통령님을 왜 말씀하시나? 같은 급이라고. 주식계의 대통령. 저 평생 수첩에 적는 걸 싫어요, 제가. 평생 안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이어리 있잖아요. 네네. 여자들 다이어리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네네. 저 솔직히 다이어리 왜 쓰는지 이해가 안 가. 다이어리는 다이어리 하면서 써요. 특히 연말에 가면 그 별다방 있죠? 네. 다이어리 받아갖고 커피 5잔씩 마시는 여자들 있잖아요. 네네. 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네. 저 다이어리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쓰는 남자? 네. 저는, 다이어리는 안 쓰고, 구글에다 다 쓰죠. 다이어리는 사면을 한 장만 딱 써. 그리고, 연중 내내 안 쓰니까.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변함없이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